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연은요, 올해 최고 상반기 투자 인기 아이템으로 불리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이 성공 투자 전략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테마주로 뜨는 종목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주위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나도 한 번씩 사볼까 하는 이 충동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현재 불고 있는 이 2차 전지 투자 신드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확실히 유망한지를 예측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 전지 관련 리포트로 이름을 크게 올리고 계신 이한나 유한타증권 연구원을 모시고 투자 전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핫테마주, 지금 투자해도 될까입니다. 아낌없는 박수로 이한나 연구원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네.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반적인 산업 동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고밸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앞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 점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2022년 8월에 저희 미국 IRA 세부 법안은 아니고 정책이 처음 등장을 했죠.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2022년 8월에 IRA라는 정책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 중에 어느 쪽이 점점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기술적으로 배터리 소재부터 셀 쪽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실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적인 요인이 굉장히 배터리 쪽에서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허벌판이었습니다. 정말 미국 내에 가면 배터리 공장이라고 해봤자 파나소닉하고 이제 테슬라가 같이 했던 이 배터리 공장 제외하고는 거의 허허벌판에 전기차를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니즈가 과연 있는 걸까라고 할 정도로 조금 굉장히 잠재력은 풍부하나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미국 쪽에서도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뒤늦게나마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패권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기차 관련된 메탈들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 부분이 첫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기업들한테 굉장히 호재가 되는 이런 정책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메탈 정책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리튬, 요즘 리튬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리튬 말고도 이제 크게 세 가지, 두 번째로는 히토류를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흑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정치적인 패권, 경제적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크게 세 가지의 이 광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선점을 한 중국을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정책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보신 김에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미국의 IRA, EV, 배터리 관련 법안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뭐 왼쪽 표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법안인데 미국 내에서 완성차인 전기차 기업들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려 외국 집단 조달된 광물을 배제를 시켜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배제를 시키는데 결국에는 핵심이 되는 게 중국을 배제를 시키자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니켈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에 대한 부분도 좀 배제를 하고 결국엔 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미국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저조했던 이 메탈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확대를 할 테니 너희는 이제 들어와서 우리의 이제 생산된 수요처를 만들어 달라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조건들을 맞추려다 보니까 미국의 IRA 배터리 법안에서도 이 셀과 모듈 그리고 소재 들에 대한 여러 가지 크레딧을 제공을 하면서 최대한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법안이 올해 3월 31일 날 조금 구체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하고 이번 3월 30일이라고 조금 달랐던 측면은 뭐가 있냐면요. 제일 오른쪽 표의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전극활 물질이라고 해서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는 이게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냥 이렇게 분류가 됐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극 부분, 알루미늄 전극인 이제는 양극판 그리고 구리 전극인 음극판을 제외를 하고는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은 미국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을 해도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극활 물질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생산 비용의 10%를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로 가게 되면은 전력비는 그래도 조금 저렴해도 인건비, 숙련된 인력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건설 부지 비용까지 하게 되면은 생산 비용 자체가 뭐 저희가 그냥 흔히 공식적으로는 한 20에서 25% 올라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거의 국내에서 하는 것 대비 거의 4배 가까이는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탈 쪽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는 양극활 물질 기업들이 가장 고민을 했던 게 미국 내로 갔었을 때 우리가 크레딧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분류가 되면서 한시름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은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4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미국의 IRA 못지않게 미국의 IRA 때문에 굉장히 양극재 기업들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셀 기업들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미국의 CRMA까지 등장을 한다면 우리는 유럽 시장까지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들뜬 이제 꿈을 이제 꾸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유럽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굉장히 모든 정책이 환경적인 부분하고 많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경제 패권 이런 데 결부시키기보다는 약간 환경 정책하고 조금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업스트림 단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튬,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메탈 쪽이 강해요. 근데 여기를 채굴하고 가공하고 전구체까지 만드는 데에 굉장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정책들을 최대한 이제 유럽 쪽에서 제시를 하는 게 CRMA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못지않게 굉장히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의 생산을 확대를 해서 최대한 수요처에서 본인들의 메탈을 사용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겹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의 CRMA는요. 우리 2차 전지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셀이나 양극활 물질 같은 이런 소재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정책 자체는 업스트림 단, 말 그대로 메탈 쪽에 대한 광산, 뭐 아니면 염호, 그리고 가공, 그리고 전구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쪽에 업스트림 단의 정책이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산이나 이런 채굴이나 가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친환경 공법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예산을 더 늘려줄 것처럼 이렇게 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의 CRMA에 이제 추가적으로 세부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셀이나 소재보다는 업스트림 쪽에 좀 치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이게 미국이 IRA 정책을 본격적으로 만들게 만든 바로 그 장표겠죠. 물론 EU 쪽에서 한 거긴 하지만 좀 이렇게만 보면은 원재료 부분에서 중국 쪽이 한 32% 차지하는 것 같고 중간에도 한 52%, 66% 이 정도밖에 안 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원재료 단에서 리튬,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튬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핵심 광물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칠레의 SQM 같은 이런 기업들도 글로벌 2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쪽 지분마저도 우리 중국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가의 기업들에서 이제 최대한 중국 자금이 들어온 곳을 배제를 하면서 광산이나 염호를 이제 그 지분을 확보하고자 그리고 광산을 이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상하게 중국 자본이 다 껴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과 같이 JV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동 지분으로 조금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지분을 서서히 확대시켜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지만이 어느 정도는 생산을 조금 늘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최대한 그 안에 있는 원재료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이런 니즈들이 이제 글로벌리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중국 쪽에서 많이 지분을 확보하고 많은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페이지에 서플라이 체인 단을 이렇게 좀 넣어놓은 이유는요. IRA 정책 다 알겠고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에 IRA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중국 공급망을 뺀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플라이 체인 단에서 봤을 때 중국 공급망을 배제를 했을 때 어느 쪽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어느 소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양극재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양극재 쪽은 중국 쪽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양극재 쪽에 항상 문제가 됐던 건 양극재의 메인 원재료인 전구체가 전부 다 뭐 중국 GM이라든지 아니면 화요코발트라든지 이런 뭐 글렌코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중국 기업들한테서 다 받아다가 우리 리튬 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시켜서 만드는 게 양극재예요. 그렇다 보니까 최종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인 것 같지만 전구체 쪽에서는 중국 비중이 80% 이상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점점 배제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도 지금 시도를 하는 게 지금은 어느 정도 룸을 한 50%는 중국의 룸을 열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같이 JV를 맺든 이렇게 해서 원재료 조달이 가능해요. 하지만 향후에 점점 타이트하게 정책이 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구체 쪽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쪽이 바로 양극재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정말 조그만한 그 전구체 기업들도요 정말 주가가 다 좋은 이런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전부 다 이런 쪽에 좀 결부가 되어 있고 중국 공급망이 빠졌을 때 제일 수혜를 많이 볼 곳 그런 쪽 위주로 좀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 보시면은 유미코어 같은 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생산량이 큰 이제 수요가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업스트림 단에 이제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양극재 쪽으로 더 이상은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려는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양극재 기업들이 점점 더 수혜를 보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극재 쪽은 셀에서 비중이 한 4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허허벌판인 미국 내에 셀의 생산 능력을 확대를 시키고 그럼 제일 먼저 채워야 되는 소재가 뭐냐? 40% 차지하는 양극활 물질을 먼저 채우는 게 우선시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아마 내년까지는 이쪽 관련 수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극재하고 분리막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천연의견, 인조의견을 가지고 천연의견 대 인조의견이 2대 8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바로 중국의 BTR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 서플라이 체인,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배제를 하는 순간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지금 요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제 포스코 퓨처엠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 흑연은 원래 하고 있지 않다가 중국이 빠지면 결국에는 기댈 데가 아직은 우리밖에 없겠네.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제 흑연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조 흑연 공장을 포항에서 굉장히 크게 확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조하기 때문에 최대한 완전 자동화를 통해서 수율을 잡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극재가 수주가 많이 나오고 음극재 쪽은 조금 더딘 이유는 우선 생산비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이 양극할 물질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이미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이제 수주가 확대되지 않을까.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수율을 잡는 그 순간부터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도 아마 눈에 띄는 기업이 아마 창신신 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분리막에서 창신신 소재라고 하는 기업은 글로벌 점유율 거의 1등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창신신 소재의 분리막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가 배제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남는 기업이 WCP, SK, IET 요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의 LG화학과 이제 도레이가 일본의 도레이가 합작사를 통해서 이제 유럽에 공장을 짓기도 하지만 아까 IRA 법안에서도 보시다시피 분리막은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이 돼야 됩니다.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된다면 지금까지 양극재, 양극재 쪽 위주로 수주가 확대가 됐다면 이제 분리막이 이제 생산비 비중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분리막이 조금 수주가 확대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이 아니었어도 셀 기업들 공장 옆에 지어야 됩니다. 재고 일수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엔캠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그거는 전해액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이 정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탈중국을 위해서 최대한 완성차 기업들하고 지금 셀 기업들이 니켈, 리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사급을 하는 사급을 위해서 지분을 확대를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는 장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쪽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는데요. 원래 과거에는 에코프로 GEM이라고 해서 중국 GEM의 자본이 50대 50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분율이 대부분 낮아진 상태여서 전구체 국산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 전구체 쪽은요 중국 지분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 국산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포항에서는 굉장히 부지 크게 해서 전구체 공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로도 또 보여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 화학이죠. 그래서 LG 화학도 보시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쪽을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전고체를 뭐 어떻게 할까 고려아연하고 뭐 지분합작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화요코발트하고 또 JV를 해서 전고체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고체에 대한 국산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중국 기업들하고 우선 JV를 해서 국내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중국의 지분을 축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국산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적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배터리 산업 과연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요. 배터리 셀과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최대 실적을 찍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2022년에 EV 쪽은 2021년 대비 56%의 성장을 가져왔고, 그럼 Q의 성장도 있었고, 작년에 탄산 리튬 가격, 지금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가격 보시면은 피크 찍었을 때가 2022년 3, 4분기예요. 저랬을 때 이제 ASP가 많이 올라갔겠죠. 다니다 이제 판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환율도 좋았었고, 그러면서 2022년은 P도 좋았고 프라이스도 좋았고 이제 Q도 좋았던 이런 해였는데, 올해는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탄산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셀이나 소재 기업들도 가격 이제 ASP 자체가 내려오게 될 테고, 여기에 작년만큼 중국에서는 또 보조금 폐지도 있을 테고, 유럽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Q의 성장도 작년만큼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실제로 2022년 12월 하반기 정도에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올해 걱정하지 말자. 이제 1분기 지나기는 했지만요, 올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2022년 제외하고는 우리가 리튬 가격 빠질까봐 고민했던 적이 없습니다. 리튬 가격이 빠져서 배터리 가격이 빠져야지만이 EV 쪽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산이 된다라는 거를 걱정을 했지, 단 한 번도 이거 가격 빠지면은 진짜 올해 어떡하지 이런 거 진짜 딱 2022년에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탄산 리튬 가격 빠지고 배터리 가격 빠지는 거는 Q 성장을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지금 안정화가 되고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그러니까 대중화된 배터리를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연 3원계 배터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년 2022년에 Q의 성장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22년에 탄산 리튬 가격을 톤당 3만 불로 해놓고, 그리고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1,200원으로 맞춰놓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보니까 정확하게 Q의 성장은 10% 내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성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역성장이 나오면서 실제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유럽 쪽 가동률도 60% 정도에 머무르는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작년에 중국 쪽은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사실 목표치를 맞추지 못하면서 생각보다 수요가 슬로우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LG에너지 솔루션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저희 1,000억 정도 AMPC 들어온 거 제외하고도 5,3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생각보다 탄산 리튬 가격도 많이 빠지고, 원래 1분기 때는 그렇게 Q중가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가동률 빠르게 올라오면서 오히려 1분기 때부터 Q의 성장과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2023년 전체로 봤을 때에도 2차 전지 쪽 성장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023년만 사실 바라보는 거 아니죠. 저희 주가 보시면은 거의 2025년, 2026년 밸류를 지금 다 끌어다가 지금 밸류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게 2032년까지 미국 내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를 67%를 채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성장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K배터리가 대부분 장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성장률이 얼마나 높을지는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2페이지는요. 사실 고밸류가 많이 걱정이 돼서 만든 장표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하고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워낙 쏠림 현상이 컸잖아요. 지금 밸류로 보면 2025년 기준 EV 에비타로 봐도 30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솔직히 고평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대부분 셀하고 양극재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은요, 수주를 받은 다음에 증설 모멘텀으로 이어지는데 대부분 계획이 잡혀 있는 게 2025년 정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럼 2025년까지 잡혀 있는 캐파는 현실화된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우리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밸류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2030년 걸 막 가져오면서 우리가 뭐 이만큼 가져올 수 있다 확신을 하면서 투자를 해주는 거는 그냥 올 한 해 하고 그냥 그만두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리스크 테이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밸류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2025년까지는 완벽합니다. 2025년까지는 생산 능력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생산 능력에 대한 증설 모멘텀까지 조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도 거의 2025년까지는 한 35%에서 38% 이상 성장이 나오니까 우리 2025년 EV 에비타 기준으로 한 35배 받았으면 그래 올해 할 수 있는 밸류는 다 했다. 그냥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밸류인 건 사실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빠져야 되느냐? 이제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내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밸류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요. 12페이지 보시면은 2025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기준으로 15% 정도가 미국에서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미국 내 배터리 수요가 24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고요. 근데 미국 내에서 셀 생산 능력 이미 계획이 잡혀진 걸로만 보더라도 515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 공급 과잉이죠. 그래서 저희가 2025년 걸 가져왔었을 때 제가 뭐 최대로 말씀드려도 여기서 막 더 끌고 가도 2025년 EV 에비타 기준으로 35배 넘어가는데 이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수급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수주 모멘텀은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갈 때는 제가 뭐 그래도 좀 가격 변동성이 있을 때에는 여전히 2차 전지주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바로 2030년에 좀 있습니다. 대부분 완성차 기업들이요. 수주를 채우고 싶어하는 해가 한 10년 정도가 돼요. 그러면 2030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배터리 수주를 공급을 받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주를 주게 될 텐데 2030년으로 가면은 918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는 676기가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추가적인 수주가 좀 나올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삼성 SDI가 최근에 GM하고 이제 계약이 들어갔을 때 대부분 2026년 양산부터 들어가는 수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내년, 왜냐하면 이게 셀 공장을 짓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수율 잡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지금부터 2026년부터 채울 수급이 이제 수주로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쪽이 생각보다 밸류가 많이 못 갔어요. 양극재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셀 쪽이 먼저 수주 받고 그 다음에 양극재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 셀 쪽에서는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좀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요.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사실 양극재 쪽 수급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전체 캐파를 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면 전부 다 공급 과잉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양극재 쪽 보시면은 미국으로 나가는 라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중국으로도 보내야 되고 유럽으로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표를 작성을 하면서 마음 먹고 이제 미국으로만 가는 라인만 이렇게 딱 떼서 이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양극화 물질 81만 톤, 그 앞에 가정은 이제 셀 쪽하고 같고요. 그럼 81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기업 쪽에서 미국 라인으로 보낼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는 73기가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극재 쪽이 공급이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그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움 올라갈 만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기준으로 EBITA 35배면 연평균 성장률을 다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변동성 있으면 그래도 매력적인 기업인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2030년 기준으로 가면은 훨씬 더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양극화 물질 기업들이 이제 미국 내로 들어가는 캐파를 해놓긴 했지만 이 중에서도 LNF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NCMA 95%짜리가 지금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소량의 니치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양극재 쪽은 NCM 811 쪽의 비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NCM 811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겠구나.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일부 제외하고는 811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지금까지 공급망 관리를 적어도 4-5개 업체들을 공급망으로 두면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공급을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에코프로 BM한테만 받았었어요, NCA를.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NCA를 안 하고 있었는데 미국 내로 들어가는 삼성 SDI 물량으로 NCA를 받으면서 이제는 추가적인 제품 다각화가 생기게 된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도 아마도 다변화에 대한 니즈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양산이나 기술이나 뭐 안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LNF 같은 기업들이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밸류로 봐도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대비해서 LNF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기준 EV/EBITDA로 봤었을 때에도 아직 25배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테슬라양뿐만이 아니고 고객사 다변화 측면까지 이루어지고 실제로 나중에 제품 다각화까지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밸류의 간극을 좀 좁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4페이지를 보시면요. 분리막 기업들도 이젠 고객사 다변화가 본격화될 시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보시면은 SK 이제 창신신 소재는 굉장히 고객사가 다변화가 돼 있죠. 역시나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의 분리막 자체가 케미컬적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 저렴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적인 물성이 맞춰진다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SK IT나 WCP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솔벤더 체제였습니다. 대부분 SK온 그리고 WCP는 삼성 SDI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고객사 위주로 좀 많이 갔었는데요. 미국 내에다 이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기업 제외하고는 이제 일본 기업인데 일본 기업 중에서 이제 도레이 정도는 이제 LG 화학하고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그거 제외한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파나소닉 제외하고는 크게 공급을 확대할 생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다양한 셀 기업들이 SK IT나 WCP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는 이들의 고객사 다변화에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아예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 쪽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LFP 확대 가능성 그리고 뭐 포드도 마찬가지고 LFP 쪽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건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 크레딧을 떠나서 모델 차종별로 이렇게 다변화해서 가져가는 것이 완성차 기업들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LFP와 3원계가 이렇게 반반 가는 체제로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CATL의 라이선스만 이용해서 포드와 테슬라가 단독 공장을 지었을 때 그 부분을 허용해주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보다 독식할 수 있는 구조에서 조금은 슬로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는 이거 엄청 막고 싶어 하거든요.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막아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전부 다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과 직접 경쟁을 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LFP 개발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 공급만 막아준다면 미국 내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LFP와 삼원계 위주로 확대할 수 있는 룸은 열리지 않을까, 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식 전극 공정 등 이렇게 이제 공정 효율화를 통해서 최대한 비용을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건식 전극 공정은 특히나 저희 이제 드라이 공정에서 이제 워낙 용매를 날리는 데 있어서 전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뭐 나노신소재 같은 이런 고체도전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LFP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기술 반고체, 전고체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전고체 기업들 굉장히 주가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수화학 같은 기업들도 있었는데, 우선 전고체로 가기 위해서는요, 음극재도 리튬 메탈로 바뀌어야 되고 안에 들어가는 전해액이 아니고 이제 전고체로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뭐 산화물이라든지 황화물이라든지 들어가는 재료들 다 바뀝니다. 재료만 바뀌느냐? 지금 현재 잘 갖추어 놓은 공정 장비부터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셀 메이커인데 제가 이제 전해액 베이스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공정부터 공급망 관리를 너무 안정적으로 잘 해놨어요. 그리고 LFP를 가지고 안정성도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전고체로 막 가가지고 라인 다 변경하고 공급망 다시 다 관리하고 그러려면은, 그 정도 해서도 다 이제 변경을 하려면 그 라인으로 갔었을 때 엄청난 경제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재료도 굉장히 저렴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코팅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은이라든지 뭐 탈타늄, 지르코늄 이런 다 비싼 재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의 확산을 생각하면서 지금 벌써 투자의 흐름을, 투자 매력도를 측정을 해주는 거는 다소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반고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올해 하반기에 중국 기업들이 반고체 양산을 작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행거리가 한 480에서 한 500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반고체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한번 같이 스터디를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고체 같은 경우에는요, 전해액 베이스를 이 젤리로 그냥 싸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변하는 공정 라인의 변경이 없고요. 양쪽 활물질도 오히려 LFP 안 쓰고 삼원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코팅이라든지 분리막 원단 정도 바뀌게 되고, 양쪽에 이제 활물질들을 코팅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CNT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변경을 해서 원재료부터 그 안정성부터 비용 감소까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아마 스터디해 볼 만한 거는 반고체 배터리 쪽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빨리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결론적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7페이지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도 우리 생각을 하자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이미 너무 고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너무 고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셀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2024년 EBITA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18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삼성 SDI는 13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수준은 사실 셀 기업들이 제일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이게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조금 소외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도 소재가 좀 가져가기 가벼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소재 같은 경우에 양극재 너무 좋은데
오히려 고객사 다변화라든지 공급망 다변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밸류도 좀 낮은 LNF 같은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은 빠르게 조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분리막 기업들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고객사 다변화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WCP나 뭐 SK IAT 같은 이런 분리막 기업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첨보는 뭐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첨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LFP 얘기 나오고 삼원계 얘기 나오고 정신 없을 때 이 둘은 무조건 독점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전해액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대를 시키면 첨보의 뭐 피전해질이라든지 이런 특수전해질이 독점적으로 들어가니까 무조건 QA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중국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LFP를 채택하는 채택률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때마다 F전해질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첨보 정도는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나 연구원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올해 상반기 최고의 인기 업종인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경청하신 전략을 잘 활용하셔서 투자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신 이한나 연구원님께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